지난주에 끝난 연준의 금리 정책 결정 회의 이후 시장은 나홀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FOMC 의원들은 금년 내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점도표를 찍었으나 오히려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채권과 주식시장에서 동시에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정리톡의 주제는 금리 인하와 긴축 종료, 위기인가 기회인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금리 인하의 두 가지 방식, 자산 시장별 투자 성과, 그리고 긴축 종료 시 유의사항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정리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여기 이 세계 지도는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가운데 0으로부터 왼쪽으로 금리 인하 환경이 열려가고 있는 국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나라들을 각각 청색과 노란색의 강약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미 금리 인하로 피벗을 단행한 나라는 선진국에서 캐나다, EU, 스위스, 그리고 스웨덴이고요. 신흥시장에서는 브라질, 칠레, 페루,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중국 등의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개시했습니다. 영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신흥국들도 시차를 두고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물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6월 FOMC에서 점도표가 매파로 기울었습니다. 한때 시장에서 금년 내 5번 이상 기대되었던 금리 인하 횟수가 고작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나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 알리 안치의 모하메드 예엘 에리안 수석 경제 고문이 대표적인데요. 그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고문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연준은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해야 한다. 긴축 정책 완화를 지연하면 경착륙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그는 첫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면 결국 경침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중에 더 큰 폭의 금리를 인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장 분위기는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페드 워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60%가 넘는 확률로 9월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자산 시장에서 우려과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경기 침체성 금리 인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장과 자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성 금리 인하입니다. 역사적으로 19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9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빨간색 동그라미의 경기 침체성 금리 인하가 5번, 그리고 녹색 동그라미의 보험성 금리 인하가 4번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과거에 있었던 9차례의 금리 인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금리 인하 사이클의 평균 기간은 488일이었고요. 평균 금리 인하 폭은 마이너스 4.35%였습니다. 5번의 경기 침체성 금리 인하의 경우 평균 하락폭은 마이너스 6.2%, 4번의 보험성 금리 인하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여기서 경기 침체성 금리 인하의 경우 하락폭이 보험성보다 3배나 더 큰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알리앙츠의 모하메드 엘 에리안 고문이 금리 인하 시기를 실기하면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고 이 경우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경고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금리 인하 방식에 따라 주식시장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곡선들은 현금성 자산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S&P 500 지수의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험성 금리 인하의 경우
10% 이상의 수익이 났고요. 맨 아래 경기 침체성 금리 인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이하의 손실이 났습니다. 중간은 두 가지의 평균이고요. 그러므로 금리 인하기에 주식시장은 위험과 투자 기회가 공존하며 그것은 전적으로 경기 침체 진입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표는 1974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중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S&P 500 지수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이클에서 금리 동결 기간을 거쳐 금리 인하 개시가 시작된 다음 6개월 후 그리고 12개월 후까지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앞에서의 그래프와 조금 달리 기간이 1970년대까지 확장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1981년, 2001년, 그리고 2007년 경기 침체성 금리 인하의 경우에 1년 후까지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21%까지 큰 폭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1980년대 초의 볼코 시대,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금리 인하는 커다란 투자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자산 시장별 투자 성과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중간이 경기 침체성 금리 인하, 오른쪽이 보험성 금리 인하, 그리고 왼쪽은 둘의 평균입니다. 경기 침체성 금리 인하의 경우에 국채, 투자 등급 회사채 등은 수익률이 높았으나 주식은 큰 폭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보험성 금리 인하의 경우에는 자산 구분별로 골고루 수익률이 견조했지만 안전 자산으로서 금과 팁스는 투자 매력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참고로 팁스는 인플레이션이 방어되는 국채의 한 종류입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어느 경우이든 채권 투자 성과는 양호했고요. 주식은 보험성 금리 인하의 경우에만 매력적이었습니다. 한편 작년 12월 FOMC 의사록을 보면 양적 긴축 속도, 즉 QT 속도 조절에 대한 문구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당시 9조 달러까지 불어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기 위해 매월 950억 달러의 자산을 줄여왔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역레포의 감소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지급 준비금이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 QT의 규모를 줄여 나가다가 긴축을 종료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FOMC에서 QT 속도 조절을 결정했는데요. 즉 금년 6월부터 QT 감축 규모를 95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줄여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국채 상환 한도를 250억 달러로 낮추고 MBS는 350억 달러로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연준 대차 대조표상 자산이 2022년 6월 9조 달러에서 최근 7.2조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준 대차 대조표의 차변에서 자산의 축소는 대변에서 부채의 축소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에 따라 역레포와 지급 준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시중 유동성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에서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시중에서 유동성이 고갈되면 신용 경색이 나타나고 대출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2019년 QT 속도 조절과 긴축 종료 시에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즉 기준금리를 2.25, 2.5%에서 동결 후 피벗을 개시했는데 이때 지급준비금 급감으로 역레포 대출이 중단되어 그 잔액이 금리 동결 기간 전에 바닥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일 대출 금리, 즉 스워퍼가 장중한 때 8%까지 폭등하는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연준은 QT 중단, 긴축 종료, 기준금리 인하 등의 조치로 시장을 안정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근본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긴축 종료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발작 위험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충격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FOMC 점도표에서보다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하 추세가 확산되고 있고 경기 침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금년 2회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부 매파 의원들과 선을 긋고 있다. 둘째로 금리 인하 방식에 따라 자산 시장에 위기와 투자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보험성 금리 인하의 경우 주식시장은 양호하나 경기 침체 시에는 큰 폭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채권 투자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금리 인하 그 자체로 호재이며 미국 및 글로벌 국채 그리고 투자 등급의 회사채에 투자 기회가 있다. 실제로 연준 자산 축소와 더불어 부채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역레포와 지급준비금이 급감하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 발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QT 규모 축소와 앞으로 있을 긴축 종료 시 자산시장의 충격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